엄마, 그럼 저는 누구 딸이에요? 식탁 위에 펼쳐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반쯤 접힌 채 흰 종이 한가운데 검은 글씨만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부모와 유전적 일치 없음. 엄마 미숙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빠 성우 역시 멍한 얼굴로 그 문장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설명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19년 전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이 뒤바뀌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이제는 사실이 되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오늘 처음 알게 된 거죠? 그 질문에는 원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성우는 손을 꼭 모은 채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늦은 오후 식탁 위에는 된장국과 시금치 무침이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냄비 뚜껑을 덮으며 부엌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는 손에 쥔 국자 끝을 식탁에 툭 내려놓고 익숙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윤아, 밥 먹자. 방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살짝 흘러나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지윤이 느릿하게 걸어 나왔어요.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폰을 손에 든 모습이 늘 그렇듯 익숙했습니다. 정미숙은 그런 딸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도 다 컸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죠. 박성우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반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활자 위를 따라가던 눈길이 부엌 쪽으로 자꾸 향했습니다. 그는 늘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루의 소음이 사라지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조용한 순간, 신문을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냄새 좋네. 그 말에 미숙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이야. 성우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윤도 이어폰을 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말은 적었습니다.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국을 뜨는 소리, 그리고 짧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미숙은 국을 한 국자 떠 딸의 그릇에 살짝 담았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지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정미숙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냥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대화의 끝을 받아들이듯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 즈음 지윤이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학교에 헌혈버스 온대요. 정미숙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헌혈버스? 응, 애들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해보려고요. 처음이에요. 박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헌혈. 너 피 보는 것도 싫어하잖아. 정미숙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주사 바늘도 무서워서 못 맞는 애가 헌혈을 한다고? 지우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사소한 자부심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미숙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지, 근데 울면 바로 전화해 엄마가 데리러 간다. 그 말에 지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가 애도 아니고요. 박성우도 덩달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헌혈하면 뭐 준대냐? 세 사람의 웃음이 식탁 위를 잠시 덮었습니다. 짧았지만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이었어요. 정미숙은 그 웃음이 너무 반가워서
이 순간이 오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우는 밥을 거의 다 먹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컵 새로 샀어요? 응. 오늘 시장 갔다가 하나 더 사왔어. 이쁘다. 지우는 그렇게 말하며 물을 마시다 컵을 식탁 모서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때 살짝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쨍하고 깨지는 소리. 바닥 위에 투명한 유리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지우는 놀라며 말했다. 어떡해 미안해요, 엄마. 정미숙은 급히 휴지를 집어들며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그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박성우가 조용히 일어나 조각을 모았습니다. 다친 데는 없지? 네, 괜찮아요.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세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어요. 식탁 정리가 끝나고 지훈이 방으로 들어가자 정미숙은 물컵이 있던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은 유리 파편 몇 조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박성우는 방으로 들어가며 오늘도 맛있었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소보다 더 멀게 들렸습니다. 미숙은 부엌불을 끄며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밤 공기가 살짝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식탁 위를 돌아봤습니다. 깨진 컵이 사라진 자리, 반쯤 남은 물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컵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지훈이가 마시겠지. 그 말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의 작은 균열이 내일 이 가족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거요. 봄바람이 살짝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쪽에 커다란 빨간색 헌혈버스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햇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번쩍였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가득했습니다. 야, 진짜 헌혈해 본 적 있어? 아니, 처음이라 약간 무서운데?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괜히 웃었습니다. 버스 옆면엔 작은 나눔, 큰 사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생애 첫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작은 기계음과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그 빛이 의자에 앉은 학생들의 팔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긴장한 듯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조금 무서워요.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그녀의 미소가 조금 안심이 되었는지 지우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늘이 팔을 스치며 들어갔고 따끔한 통증이 잠시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들기 시작하자 간호사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체열백을 내려놓았습니다. 됐어요. 참 잘했어요. 그 말에 지우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헌혈을 마치고 버스 밖으로 나오자 운동장엔 봄 햇살이 한결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음료수를 나눠 마시며 웃고 있었고 지우는 결과표를 받아들고 무심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혈액형 B형. 그녀는 잠깐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B형이래. 옆에 있던 친구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너 원래 뭐였어? 우리 가족 다 O형인데? 그 말에 친구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야, 그럼 너 주워온 거 아니야? 그녀도 웃어 넘겼지만 그 농담이 왠지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잘못 나온 거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쿡 찔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헌혈했어. 정미숙은 부엌에서 식탁을 정리하다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했어? 안 무서웠어? 괜찮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상하게? 간호사가 내 피가 B형이라는데 우리 다 O형 아니에요? 순간 미숙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B형? 응. 기계가 잘못 읽은 거겠죠. 지우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얼굴엔 미세한 놀람이 번졌습니다. 박성우가 그 대화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B형이래? 응, 그런데 잘못된 거겠지 뭐. 미숙은 일부러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금세 굳었습니다. 저녁 식탁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그 따뜻함이 식탁 위 공기를 덮이지 못했습니다. 박성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기계가 오류 났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잖아. 미숙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피는 다 비슷한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모의 어색한 표정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밥알 하나를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공기가 묘하게 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검색창에 혈액형 유전 법칙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알기 쉬운 표가 떠 있었습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O형 혹은 O형 자녀만 가능. 그 밑에는 B형 자녀는 불가능이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참이나 내려다봤습니다. B형은 안 나오는데. 그 말이 입안에서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의 머릿속에 몇 년 전의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가족들이 모여있던 그날 사촌 누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지훈이는 엄마 아빠랑 안 닮았다?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그 말에 다들 웃었고 성우도 그저 따라 웃었었습니다. 그때 미숙이 그런 소리 하면 지훈이 상처받아요 하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기억 속 그 웃음이 지금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땐 그냥 장난이었는데 말끝이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지금의 상황과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박성우는 이불 위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설마 그 말조차도 끝맺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공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그는 결국 휴대폰을 꺼버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같은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 B형은 안 나온다. 한편 부엌에서는 정미숙이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딸의 그릇을 씻던 손이 멈췄습니다. 싱크대 위 물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그녀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B형이라니.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입술에서 떨어지자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씻고 부엌불을 끄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웃으며 앉아있던 식탁이 고요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지훈, 그 옆에서 행복하게 웃던 젊은 부부. 정미숙은 그 사진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유리 위 먼지를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미소는 여전히 환했지만 지금 이 순간엔 그 미소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숙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B형. 꿈속에서도 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결국 미숙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혈액형 검사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확인하는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히 오해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다시 확인만 하면 돼. 그러나 그 말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그 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는 몇 명의 환자들이 앉아 있었고 종이 넘기는 소리와 안내 방송이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정미숙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박성호는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담담한 척했지만 그의 다리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그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두 사람 다 웃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성호님, 정미숙님 들어오세요. 의사의 방 안은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O형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따님의 기록상은 B형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에 미숙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드물게 검사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 연속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그럼 혹시 잘못된 건 아니겠죠?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골랐습니다. 정확히 확인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정미숙이 어렵게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세 분의 유전 물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피로 가능하지만 따님은 모발로도 가능합니다. 의사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모발은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직접 채취하셔도 됩니다. 미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지? 병원을 나서는 길,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동안에도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비추었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솔직하게 말해야지. 어차피 해야 하는 검사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 뒤에는 깊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간 지훈의 문틈에서 잔잔한 음악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미숙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다시 놓기를 몇 번. 결국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문이 열리고 지훈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눈빛엔 약간의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조심스럽게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부 자료와 이어폰이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헌혈 결과표가 반쯤 접힌 채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오늘 병원에 갔었어.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 혈액형이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확인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응,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야. 특별한 건 아니야. 병원에서 내 머리카락 몇 올만 필요하대. 정미숙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교가서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혹시 몰라서 그런 거야. 헌혈할 때 잘못 나왔을 수도 있잖아. 엄마도 아빠도 그냥 확인하고 안심하려고 하는 거야.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참 그 정도로 걱정돼요? 그럼 혹시라도 잘못된 결과면 어쩌나 싶잖아. 그럼 검사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책상 위에 놓인 머리끈을 풀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고 몇 올을 잡아당겼습니다. 작은 통 안에 담긴 검은 머리카락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엄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떨리네요. 그래도 엄마가 하라면 해야죠. 그 말에 미숙은 순간 울컥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아무 일 아닐 거야. 그녀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대신 머리카락을 조심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에 모발이 담긴 봉투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딸 머리카락이에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 말에 미숙은 작게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마음은 깊은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부엌불을 켰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고 그 물을 바라봤습니다. 한 모금 마시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컵 속에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딸이 방에서 건네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하게 떨리네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부엌불을 끄고 딸의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잔잔한 음악이 새어나왔습니다. 익숙한 노래였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며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정미숙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기다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그날 오후 성우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지만 두 사람 다 듣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침묵 속 병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방안은 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미숙은 의자에 앉자마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의사는 말없이 봉투를 꺼내더니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몇 줄의 짧은 문장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손끝이 그 한 줄 위에서 멈췄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미숙의 시선이 그 문장 위로 향했습니다. 서류 중앙 검은 글씨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유전적 일치 없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꽉 쥐었지만 종이는 쉽게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우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고 손끝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19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그 오랜 시간을 단숨에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신생아 시절 병원에서의 혼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동 가능성이라뇨?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간혹 신생아실에서 인식표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그럴 리가. 그 말이 입속에서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이어졌지만 정미숙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병원 조명이 점점 흐려지더니 기억 속 병원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하얀 벽, 차가운 공기, 그리고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 19년 전 그날의 병원 풍경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막 출산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눈꺼풀은 무거웠습니다. 간호사가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오던 순간 축하드립니다. 예쁜 딸이에요. 그 말과 함께 아기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작고 희미한 얼굴, 그리고 곧 들려온 또 다른 울음소리. 아까 들었던 아기 울음소리와 같은데?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의 고통과 기쁨이 뒤섞여 정신이 혼미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때의 장면이 낯설게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복도 끝에서 울던 또한 아기의 울음소리.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이 아기 맞죠? 그날 들었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어렴풋하게 스쳐갔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는 듯 했지만 그 조각들이 완성될수록 미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혹시 그녀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성우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그들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을 아꼈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래된 일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빛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미숙은 병원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듯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차창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된장국이 식탁 위에서 김을 올리고 있었지만 그 냄새조차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릴 뿐 그마저도 곧 멈추곤 했습니다. 지우는 눈앞의 반찬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지만
어머니의 미소는 사라져 있었고 아버지의 표정은 무언가를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밥 한 숟갈을 뜨지 못한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국을 떠보려 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딸에게 학교 이야기를 물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선을 식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박성우는 국을 한번 젓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마음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반복되었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이 집의 침묵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지우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부모의 어깨가 내려앉은 모습, 서로의 눈을 피하는 시선, 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잠시 시선을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사랑,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억눌렀습니다. 박성우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지금 이 침묵이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진실이 터져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 한 숟갈도 삼키지 못했지만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의 공기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고 그 슬픔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미숙은 억지로 국을 뜨며 웃어보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굳어버렸습니다. 박성우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꺼풀 안쪽에서 무언가가 저리게 아파왔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내려놓는 순간 이 침묵이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즈음 정미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를 정리하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박성우는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훈만이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된장국 그릇을 바라보다가 그 안에 비친 세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함께 있지만 이미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며칠 뒤 정적을 깨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낮은 음의 진동이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정미숙은 잠시 멈칫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미숙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따님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짧았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미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히고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뀌어 있었다.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있던 박성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단 한 문장으로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부모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정미숙은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 엄마 아빠 딸 아니야?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지우는 갑자기 돌아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그 문틈 사이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 깊어졌습니다. 그 울음은 짧게 끊기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미숙은 딸의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은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곧 집 안가득 퍼졌고 모든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저녁이었습니다. 정미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소리 없이 입술 사이에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사과였습니다. 거실 한켠에서 박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무릎 위로 번졌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세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믿을 수 없어서, 누구는 미안해서, 누구는 그저 사라지고 싶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미숙은 여전히 문 앞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울음이 이제는 바람처럼 희미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자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며칠이 지나고 산부인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정미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미숙님 맞으시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록을 추적하던 중 당시 출산하신 병원의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되었습니다.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바뀐 따님과 그 가족분을 찾았습니다. 혹시 만나보시겠습니까? 정미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았다.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생각보다 무섭게 찾아온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만나볼게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상담실. 두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하얀 벽, 무채색 의자, 조용히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미숙과 박성호는 손을 맞잡은 채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또 다른 부부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물컵이 4개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은편의 여성, 생모 수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벌써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역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의 시선이 그들의 딸로 향했습니다. 지훈 또래의 여자아이.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 눈이 살짝 접히는 모양, 작게 숨을 삼킬 때 코끝이 흔들리는 모습. 지훈이 어릴 적 그랬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쿡 찔렸습니다. 지훈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시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매는 지훈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두덩의 곡선, 웃지 않아도 미묘하게 부드러운 인상.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그 손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미안함,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정적은 길었고 그 길이만큼 모든 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진이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상담실 안을 흔들었습니다. 정미숙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참았지만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숙였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끝이 수진의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엔 19년의 시간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여자의 손이 닿는 순간 눈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말없이 힘주어.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두 남자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길지 않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수진은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삼켰고 정미숙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버린 두 어머니가 서로의 고통을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품에 안아 키워준 엄마와 오늘 처음 본 또 다른 엄마. 두 사람의 눈물은 달랐지만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시간들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 형태가 바뀌어 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차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두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부모,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진짜 부모. 그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어디로 기울어야 할지, 누구의 눈을 먼저 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정미숙은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불을 끄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병원 상담실에서 건네받은 연락처 메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수진 10-, 단 4줄짜리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두 가정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책상에 엎드린 채 있었다. 방 안에는 불빛이 희미했고 음악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멜로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두 사람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한 사람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애써 웃고 있었다. 그 표정이 번갈아 겹쳐지며 가슴 한가운데에서 묘하게 얽혀버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로 닿지 않는 두 개의 집이 생겨났다. 하나는 낯익고 하나는 낯설었다. 둘 다 자신을 향해 문을 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발끝이 허공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문틈으로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박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다. 무엇이든 내가 편한 대로 하렴. 그 말은 짧았지만 지훈의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배려였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아팠다. 편한 대로라는 말 속엔 이미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실로 돌아온 정미숙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손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식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5살 때 앞니가 빠진 채 웃고 있던 그 시절, 그녀는 사진 속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져 작은 물방울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집안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지훈의 방, 부모의 방, 그리고 거실의 시계만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다른 방에서 서로를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지나간 듯한 정적이 남아 있었고 누구도 그 여파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3개의 밥그릇이 놓였지만 그 밥상 위에는 말보다 긴 침묵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학교를 다녀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은 그 문 앞에 서서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다가 다시 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될까? 아니, 아직 아닐 거야. 그녀는 결국 한숨만 내뱉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성우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답을 모르는 아버지의 막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조용한 폭풍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던 그녀는 문득 생모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받은 명함 한 장, 그 안에 적힌 이름과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수진.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조심스러운 목소리. 지훈아?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저 다음 주에 밥 한번 같이 먹을래요?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이내 들려온 대답은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지훈아. 그 통화 이후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훈은 엄마 미숙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그분이랑 밥 먹기로 했어요. 정미숙은 놀란 듯 지훈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 두 가족은 병원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인사가 오갔고 식탁 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김치찌개 좋아하죠? 그 질문에 두 엄마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 하나가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게 시작된 식사는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지우는 두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의 집에서는 그림을 그렸고 미숙의 부엌에서는 반찬을 배웠습니다. 수진은 지훈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손끝이 예쁘네. 나 어릴 때도 저랬어. 하고 웃었고 미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손끝은 내 딸이야. 그녀의 말에는 질투 대신 따뜻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집의 경계는 희미해졌습니다. 명절이면 같이 모였고 생일이면 두 가족이 함께 케이크를 불었습니다. 박성우와 수진의 남편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자연스레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이젠 뭐 가족이죠. 박성우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번지던 날, 지우는 카메라를 들고 두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둘이 같이 찍어요. 그냥 나중에 내가 보려고요. 두 사람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어깨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닮아 있었습니다. 그건 피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된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그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엄마에게 각각 건넸습니다. 이건 제 가족 사진이에요.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미숙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가 결국 나를 선택했구나. 수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다시 부모가 된 게 아니라 이제 한 명의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거구나. 그날 저녁 두 집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김치찌개, 잡채, 그리고 수진이 직접 만든 겉절이.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지우는 중간에 앉아 두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불안도,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가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 햇살이 붉게 마당을 물들였고 벚꽃잎이 몇 송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박성우는 커피를 홀짝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정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린 이해했으니까. 그녀의 대답에 수진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겐 복잡하고 낯선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가장 평온한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피보다 더 깊은 마음, 그 마음으로 맺어진 또 다른 가족. 그날의 저녁 햇살은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20살을 훌쩍 넘겼고 머리카락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계절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비가 내렸으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엔 눈이 쌓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두 가족은 조금씩 서로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곁에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집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구조였습니다. 두 개의 현관문이 있지만 그 사이엔 하나의 마당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담을 쌓았다면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마당이 두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길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우는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두 집이 아니라 한 집이에요. 수지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벽이 아니라 창문처럼요. 그녀는 꽃이 피는 마당을 상상했고 정미숙은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상상한 집은 누군가를 막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맞이하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햇살은 따뜻했고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두 집의 경계에 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에 꽃잎 몇 장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요. 그 후로 마당은 두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수진이 먼저 나와 화분에 물을 주었고 정미숙은 창문을 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장미가 폈네요. 그러게요. 미숙 씨가 키운 나무 아래서 피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수많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거창한 화해의 말보다 일상의 인사로 이어졌습니다. 박성우는 어느 날 마당 한켠에서 망치를 들었습니다. 여기 벤치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는 목재를 사와 하루 종일 손질했습니다. 못을 박을 때마다 망치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마당 전체를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수진의 남편도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날 오후 두 남자는 함께 나무 벤치를 완성했습니다. 그 벤치는 마당의 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쉼터였고 누군가에게는 식탁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무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벤치는 점점 닳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우는 그 벤치에서 공부를 했고 미숙은 그곳에서 책을 읽었으며 수지는 꽃을 다듬었고 박성우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네 사람의 하루가 겹쳐지는 공간, 그곳이 바로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지우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준 모든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자 두 엄마가 동시에 뛰어나왔습니다. 합격했어요. 그녀가 외치는 순간 네 사람의 웃음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정미숙은 지훈을 꼭 끌어안았고 수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딸 수고했어요. 그 말에 정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딸이 아니라 우리의 딸이구나. 그날 밤 벚꽃나무 아래에서 작은 축하 자리가 열렸습니다. 박성우가 직접 만든 벤치 위에 케이크가 놓였고 초가 하나 켜졌습니다. 수진의 남편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제 저희도 등록금 걱정해야겠네요. 모두가 웃었고 그 웃음이 밤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 후로도 계절은 계속 흘렀습니다. 두 엄마는 서로의 반찬을 나누었습니다. 정미숙은 고추장찌개를, 수지는 나물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반찬통에는 이름도 안 써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통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나누는 건 곧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여전히 꽃을 가꾸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언제나 흙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미숙 씨가 웃었으면 좋겠다. 지훈이 오늘 발표 잘했을까? 그 편지는 결국 쓰지도 않고 접어두는 날이 많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바람을 타고 건너갔습니다. 정미숙은 그런 날이면 창문 너머로 꽃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해가 저물 때면 네 사람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박성우가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정미숙은 차를 내렸습니다. 수지는 꽃잎을 털어내며 웃었고 지우는 그 옆에서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그 노을빛이 네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물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담은 하나인데 웃음소리가 두 집에서 나네요. 정미숙은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집이에요. 그녀의 말에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벽이 있지만 마음은 통하거든요. 그날 밤 마당에 벚꽃나무가 흩날렸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 너머에는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 하나에 세월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도 미안함도 오직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하나의 마당, 두 개의 마음, 그리고 한 가족.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밤 냄새가 퍼지고 두 집의 창문에서 불빛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반찬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먹어요. 두 엄마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럴까? 그렇게 다시 하나의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서로 다른 그릇에서 담긴 반찬들이 하나의 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날의 밥상은 누가 요리했는지보다 누가 함께 앉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네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박성우가 불빛을 켰고 수지는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집이 완성됐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밤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어깨를 기대었습니다.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었습니다. 박성우는 잠시 하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 위로 달빛이 흘렀습니다. 그 빛이 네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고 웃음소리가 그 아래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하나의 마당 위에서 두 집은 더 이상 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사랑의 집이었습니다. 가족의 모양은 변할 수 있지만 사랑의 본질은 언제나 같아요. 누군가는 피로 이어지고 누군가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한마당에 모여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이 주는 두 번째 기회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인생의 어느 날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도 언젠가 또 다른 봄이 올 거예요.